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커마 2급 실기 함수 100문제 총정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6번부터 50번까지 그러니까 또 오늘도 25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요 함수들의 개념, 그 다음 활용법,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이번 영상에서 또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파일과 정답 파일은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블로그에 들어가 주셔서 여러분들이 문제 파일과 정답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함수 1번부터 함수 5번까지 있죠. 그래서 한 시트에 함수가 5문제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1번을 이제 1번 중에서 요 표 1번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항상 함수 문제를 풀 때는 어떤 함수가 나왔는지 그 함수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고 문제를 읽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에서 나온 함수는 스위치라는 함수하고 스몰이 나왔습니다. 스위치하고 스몰. 우리가 2021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함수 중에 if s라는 함수하고 스위치 함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스위치 함수가 나왔고 스몰이 나왔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기록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기록초가 가장 빠르면 1등이고요. 1위. 두 번째로 빠르면 2위. 세 번째로 빠르면 3위고 나머지는 공백을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야 되는 건 1등 한 사람은 1위, 2위, 3위, 3위까지 나오고 나머지가 공백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랭크가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 랭크 대신 뭐가 나왔냐면 스몰이에요. 이 스몰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수 목록 중에서 가장 몇 번째로 작은 건지 두 번째로 작은 건지 그거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일 빠른 거는 1이라고 적으면 되고 두 번째로 빠른 거는 2라고 적으면 되고 세 번째로 빠른 거는 3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1이, 2이, 3이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if도 아니고 chuse도 아니고 switch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switch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SWI까지만 쓰고 여기 검색을 하시게 되면 스위치 나오죠. 그래서 스위치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이 스위치 함수는 추주 함수와 약간 비슷한 형태예요. 하지만 추주는 꼭 인덱스 넘버가 그러니까 문자는 안 되고 숫자여야지만 되는데 이 스위치 함수는 숫자이든 값이 숫자이든 문자이든 숫자이든 문자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익스프레션에다가는 돌려줘야 되는 값을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표기할 거는 이 기록초에 대한 순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위가 뭐가 나오면 1등이 나오면 1이라고 나오고 2가 나오면 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value 1이라고 하는 요 칸에다가 뭐를 구해야 되냐면 small small 들어가 주셔서 어디에서 요 기록초 전체. 근데 여러분들 이 기록초 전체라고 하는 이 범위는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절대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줘야 되고 첫 번째로 가장 빠른 거. 그래서 몇 번째로 빠른 거? 요 1이라고 적어야 되죠. 1을 쓴 이유는 가장 빠른.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요 C3에 입력되어 있는 요 기록이 제일 빠른 값하고 일치가 된다라고 하면 얘는 리절트, 결과값이죠. 뭐라고 써줘야 돼요? 1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익스프레션, 여기에 보통 식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에서는 식이 아니라 이 셀 주소 자체의 이 값이 식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요 value 1번에 있는 요 스몰로 구한 결과값하고 일치가 되면 1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 nothing이라고 하는 에러가 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스몰에 들어가서 스몰 들어가 주셔서 여기 전체에 있는 이 중에서 또 F4 눌러야 되겠죠. 이번엔 몇 번째로? 두 번째로 빠르면 얘는 몇 등이다? 2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2도 안 됐어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값이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다시 스몰로 구한 결과가
여기 기록초에서 움직이면 안 되죠. 절대 참조. 몇 번째로 큰 거, 몇 점 배로 작은 거, 세 번째로 작은 거죠. 세 번째로 작으면 얘는 몇 등이다? 3, 2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이제 뭐가 되냐?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다 뭐다? 공백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공백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속이 서울에 해당하는 이 기록은 지금 1등, 2등, 3등 안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공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면 공백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체육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11.8이 제일 낮아요. 제일 빨리 들어왔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1등이고 그 다음에 12초 1이 2등이 됐고 3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좀 익숙하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 형태가 원래는 추주 뭐 스몰이 나오거나 아니면 if 스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switch라고 하는 함수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switch라는 함수 안에서 이 첫 번째 expre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식이나 어떤 값을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추주값을 나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스몰을 먼저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expression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요 기록초가 되는 거예요. 요 기록초하고 요 value 1에 들어가 있는 요 값하고 일치가 돼야지만 이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있는 값하고 또 얘가 일치가 되면 2.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번 문제부터 좀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 잘 파악을 좀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요 2번.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어제 좀 1탄에서 풀어봤던 문제하고 약간 비슷한 문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응용이 됐나 안 됐나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제가 함수를 보니까 if 함수가 나왔고 time이라는 함수가 자주 등장하는 함수는 아니에요. time보다는 원래는 date라는 함수가 잘 나오죠. 그래서 date라는 함수는 어떤 수들의 조합을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고 이 time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수들의 조합을 시간 형식으로 바꿔주는 게 time입니다. 그런데 if하고 right는 알겠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했냐면 소속 여기 소속이라는 게 있고 출발 시간 여기 도착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주행 기록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 주행 기록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알려줬어요.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어떻게 해라 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속의 오른쪽 세 글자 요 오른쪽 세 글자라고 하는 요 마스터 요 자동차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마스터이면은 주행 기록에다가 몇 분을 추가를 하라고 했어요? 2분을 추가를 하래요. 요 주행 기록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뺀 거에다가 2분을 추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이에요. 시분초 중에서 몇 분을 더해야 돼요? 분을 더해야 돼요. 이 주행 기록에 2분을 더하라는 것 때문에 이 타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왜 타임이 나왔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타임이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가면 시, 분, 초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와 초에는 입력할 게 없어요. 분만 몇 분을 추가를 해야 된다? 2분을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해주시고 먼저 if에 들어가야 돼요. if에 들어가서 조건식이 뭐냐 하면 먼저 뭐냐 하면 2분을 둬야 하다는 걸 구해야 되는데 어떤 거? 이 소속에 있는 오른쪽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right 이 소속에서 끝에서 몇 글자? 세 글자. 이 세 글자가 뭐가 나오면 마스터가 나오면 요 마스터가 나오면 여러분들 if left, if right, if mid에서는 값이 숫자든 문자든 다 문자로 취급이 돼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if left, if right, if mid가 나왔을 때는 그 값은 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양쪽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right. 스페링이 틀렸네요. 이렇게 요 nam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요 right라고 하는 스페링이 틀렸다라는 뜻입니다. R-I-G-H T인데 제가 R이라고 적었네요. 그죠? 얘가 뭐가 돼야 된다? T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값에다가 주행 기록을 도착 시간에서 빼기 얼마를 하라 그랬어요? 출발 시간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럼 빼주면 되죠. 어떻게?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주면 되는데 얘가 마스터가 나왔을 경우에는
플러스 1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다 더하기를 눌러주시고 분만 추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타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time, 타임은 시분초예요. 근데 시는 없잖아. 그럼 그냥 빈칸으로 놔두시면 0으로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 안 더할 거니까. 그 다음 분에다가 몇 분을 추가해야 돼요? 2분이에요. 그리고 초는 없으니까 0을 써주시고 가로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을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해요?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주면 된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시분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 타임을 어떻게 어디에 집어넣어줘야 되는지. 그죠? 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별도로 제가 여기에다가 타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타임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수치로 주어진 시간, 분, 초를 시간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hour, 첫 번째 칸 hour, 두 번째 minute, 세 번째 초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초만 분만 필요했기 때문에 1을 적은 거죠. 나머지는 추가를 안 하니까 0을 적어준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을 직접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로 형태로 적은 거예요. 시, 분, 초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요 3번 문제에서는 지금 주어진 함수가 뭐가 주어졌냐면 지금 어떤 함수가 나왔어요. count하고 count if 함수가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count하고 count if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근무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문제 우리 그 까년도 기출문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count나 count if가 나오지 않고 그 문제에서 까년도 기출문제에서는 count if s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count if s라고 하는 거는 여러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하게 되면 요거를 그대로 count if에다가 조건을 두 개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count if s가 안 나왔고 count라는 함수와 count if로만 이 문제를 지금 풀어줘야 돼요. 다 풀고 나서 뒤에다가 명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무 점수의 전체 개수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70점 미만을 빼주고, 그럼 70점 미만이라고 하는 건 60점대 막 그 뭐 50점, 40점이 있는 60점 미만인 거를 빼고, 그리고 80점 이상 넘어가는 거를 빼면 그 안에 어떻게 돼요? 70점대의 개수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기는 count 함수에 들어가서 전체 개수를, 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전체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가로 닫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수식 입력줄에 가서 뭐 한다? 빼기를 해줍니다. 빼기를 해주고 뭐에 들어가야 돼요? count if 함수에 추가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직접 쓰셔서 하실 분들은 가로쓰기 형태로 해주시고요. 저처럼 함수 마법사를 하실 분들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렌지라고 하는 건 범위죠. 렌지, array, ref는 범위예요. 요 범위를 지정을 하고 지금 조건은 뭐가 돼야 된다? 70점 미만의 개수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count if나 sum if나 average if에서는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세주시게 되면은 총 4개가 있대요. 70점 미만인 거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에서는 70점 미만만 뺐지 80점이 넘어가는 거를 빼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빼기 들어가서 다시 count if 함수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근무 점수에서 이번에는 몇 점 이상을 빼버리면 돼요? 80점 이상을 빼버리면 되겠죠. 80점 이상을 빼버리면 80점 이상이 되는 거는 하나, 여기 2개, 3개가 있죠. 80점은 70점대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80 이상으로 해야지 미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게 되면은 2개가 나오네요. 70점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 여기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다가 뭐를 붙여줘야 된다? 명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을 붙여주시게 되면은 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count if s를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풀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count하고 뭐로 풀어야 된다? count if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여러분들 if s가 나왔네요. 그죠? if s 여러 조건에 맞는 우리가 판별을 해주는 함수가 이제 if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if는 단수라고 보면 if s는 복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지금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뭐에서 빼라고 했죠? 지금 여기 보면은 본인 부담금에서 여기 본인 부담금에서 기본 공제액을 빼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요 기본 공제액에 있는 요 8,000원을 뺀 차액이 얼마가 넘어가면 10만 원 이상이면 진단서, 차액이 1,000원 이상이면 영수증,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본인 부담금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차액이 셀 주소가 되는 거고 이상이 부동어가 되는 거고 10만 원이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if 함수에서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셀 주소 부동어 값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셀 주소가 되는 거고 부동어가 이상이고 값이 이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조건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f s예요. 그죠? if s에 들어가서 로지컬 테스트 첫 번째 조건식이죠. 이 첫 번째 조건식은 본인 부담금에서 뺀다. 어디를 뺀다? 기본 공제액을 빼줘야 돼요. 그런데 이 기본 공제액은 움직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에 있는 요 셀이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참조. 요 공식이 얼마 이상이면 10만 원 이상이면 부동어죠. 일시, 백, 천만, 10만 원. 요 10만 원 이상이면 뭐라고 했어요? 진단서예요. 그죠? 요 조건식이 참이면 돌려줘야 될 값을 여기다 적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지컬 테스트 2죠. 두 번째 조건은 다시 본인 부담금에서 뭐를 뺀 거? 여기 기본 공제액을 뺀 거.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식들은 복사를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컨트롤 V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얘가 얼마 이상이면 1,000원 이상이면 뭐가 된다? 영수증이다. 영수증. 그쵸? 그 외에는 if s라는 함수에서 그 외라는 것들은 우리가 뭘로 표현해야 돼요? true. 그 나머지는 뭐다? 공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if s에서 요 구문 알아둬야 되겠죠? if s라는 함수에서 그 외라는 걸 표시를 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true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다 나머지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채우기들 해주시고 가서 보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기본 공제액에 절대 참조를 안 한다라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표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표 5번에는 dmax하고 dmin이 나왔고요. 엔드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표시 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앞에 최대값을 나오게 하고 가로에 최저라는 글자와 60.12하고 가로 닫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요 형태로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건을 한번 문제를 보면 학년이 2학년이고 영역 구분이 뭐가 돼야 돼요? 4탐에 해당하는 평균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 학년이 2학년이고 영역 구분이 4탐에 해당하는 거. 여기 조건이 학년이 2학년이고 영역 구분이 4탐에 해당하는 거. 이 부분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조건을 입력을 하라는 건 안 나와 있고 여기 있는 셀에서 참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먼저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dmax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dmax로 들어가 볼게요. dmax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유일하게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함수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꼭 구문 알아두십시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체 범위랑 요 조건의 범위는 필드명을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평균이잖아요. 그럼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죠. 그래서 필드는 열번호는 4. 이 4 대신 이 필드명을 클릭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지금 학년이 2학년이고
영역 구분이 뭐인 거? 사탐인 거.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다가 디민을 적어야 되는데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요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연결 연산자 and 그리고 나서 뭐 하셔야 돼요? 가로 열고 최저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디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and 연산자를 또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 추가로 들어가 주셔서 뭐 들어가면 돼요? 디민 함수 검색해서 들어가 주면 되죠. 이번에는 최종값이에요. 똑같이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평균이니까 열 번호는 몇 번? 4번이고 조건은 어디다? 학년이 2학년이면서 영역 구분이 사탐인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가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 끝에 가서 and 연산자 이용하고 가로를 또 이렇게 넣어 주셔야지만 체크 한번 눌러 볼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요 결과랑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부분들 있죠.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고 요거를 하고 또 다른 함수를 연결할 때도 요 and 연산자,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 1번을 다 풀었고요. 이제 함수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요 1번이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이제 함수 2번에 1번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보시게 되면 라운드하고 뒷섬이 나왔네요. 우리가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뭐 트론스, 이런 인트 이런 함수들이 있죠. 그래서 라운드는 반올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올림을 여기서 하라고 했는데 1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표시예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시예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최종 결과는 여기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0이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자릿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점명이 중부인, 지점명이 어디? 중부. 그럼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조건이 되겠네요. 그죠? 조건을 따로 쓰라는 곳이 없었으면 판매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먼저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입니다. 그죠? 라운드에 들어가서 자릿수를 제가 얼마로 적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예요. 요 자릿수를 얼마로 입력을 했는지에 따라서 답은 달라집니다. 자릿수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넘버 칸에 가서 요 함수 추가, 이름 상자에서 함수 추가 들어가서 뒷섬으로 가야 되겠죠. 함수 추가 눌러서 뒷섬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뒷섬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 데이터베이스는 사업명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판매 금액이기 때문에 1, 2, 3번이죠. 3번. 조건은 어디다? 지점명이 누구에 해당하는? 중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니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놔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2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 2번 문제는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가 클릭을 해놔 주시고 요 2번 문제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어퍼하고 트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영문, 소문자, 대문자, 뭐 첫 글자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어퍼가 있고 로어가 있고 프로퍼가 있었죠. 어퍼는 대문자로 전환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 로어는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프로퍼는 뭐예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요 트림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 하는 함수다? 공백을 제거해주는 함수예요. 그죠?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근무처와 희망 직업일에 직업의 공백을 제거를 하라 그랬어요. 요 근무처라고 하는 게 있고 종로라는 게 있고 희망 직업에 여기에 지금 공백들이 이렇게 있어요. 앞뒤에. 그 공백을 제거를 한 다음에 대문자로 연결하고 체험과 닉네임을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 근무처가 여기 종로 그 다음에 희망 직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 근무처는 그냥 종로가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는 그대로 이 셀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연결해야 되겠죠. and 연산자 연결해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희망 직업의 공백을 제거를 한 다음에 대문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대문자로 바꾸고 공백을 제거해도 답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틀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백을 제거하고 대문자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가 대문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퍼 안에 트림이 들어가야지 트림 안에 어퍼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주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어퍼에 들어가서 어떤 거를 공백을 제거하냐? 희망 직업을 공백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 거를 뭐로 바꿔라? 대문자로 바꿔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체크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종로 나왔고 요 희망 직업이 다 대문자로 바뀌었지만 공백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림 어퍼로 하면 정답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어퍼 트림으로 해주세요. 문제에 충실해 주는 게 좋아요. 결과는 같지만 어떻게 채점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문제에서 의도하는 대로 풀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if s하고 left가 나왔네요. 그죠? if s가 요번에 제가 좀 몇 개 더 집어넣었는데요. 이렇게 if s, left가 나왔습니다. 주문 코드에 있는 왼쪽에 있는 두 글자가 FR이면 과일 세트, MT이면 고기 세트, 그 외에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뭘로 표시해야 된다? true로 표시해서 고기 세트가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if s에 들어가 주셔서 뭐를 조건식이 어떻게 돼요? 주문 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가 얘가 셀 주소가 되는 거고 이면은 부동어죠. 같다죠. FR이라고 하는 게 값이 되는 겁니다. if 함수에서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셀 주소, 부동어, 값이에요. 근데 보통 셀 주소는 뭐뭐이, 뭐뭐가로 조사가 끝나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제가 네모칸 해놨던 부분이 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레프트 어디에 있는 주문 코드에 있는 앞에서 몇 글자가 두 글자가 이 두 글자가 뭐가 나오면 FR이 나오면이에요. 그죠? FR이 나오면 얘는 뭐가 된다? 과일 세트다. 맞죠? 탭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이렇게 생겨요. 그죠? 그다음 MT면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또 레프트 여기에 있는 앞에서 몇 글자? 두 글자가 이번에는 뭐가 나오면 MT가 나오면 그죠? MT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고기 세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거는 TRUE 그 외에는 그렇지 않으면 TRU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타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탭을 눌러주면 큰 따옴표가 생깁니다. 생기는 거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는 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과일 세트, 고기 세트, 기타 세트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놔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4번 문제 VLOOKUP하고 MOD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MOD라고 하는 함수 뭐 하는 함수예요? MOD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라 그랬죠. 어떤 수를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 구해주는 함수가 MOD다. VLOOKUP 나왔죠? HLOOKUP, VLOOKUP 나오는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요 구매의 금액을 요 10,000원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를 어디에서 찾으라고 하는 거야. 여기 구분표에서 찾아서 요 기부에 해당하는 요 별이 나오게끔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VLOOKUP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VLOOKUP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주셔서 뭐를 요 구매 금액을 10,000원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 나눈 거에 대한 나머지를 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MOD 들어가서 어떤 거를 구매 금액을 얼마로 나눴다? 10,000원, 일시, 100, 1000만 요 10,000원으로 나눈 요 숫자가 있잖아요. 요 6,200원이 나왔는데 요걸 어디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요 표 범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vlookup과 hlookup 인덱스, 이런 랭크, 이런 함수, 범위가 있는 곳에는 절대 참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부죠. 기부가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그리고 지금 여기 맨 끝에 있는 범위 검색, 렌지 룩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6200이라고 하는 게 여기 정확하게 없죠? 6200 이상, 여기 8000 미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렌지 룩업은 생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난 생략하기 싫어. 그러면 1 쓰거나 아니면 영어 단어 true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채우기들을 해주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아래로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네요. 함수가 5번 문제 뭐가 나왔냐 보면은 또 vlookup이 나왔고 에버리지 if가 나왔습니다. 그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네요. 에버리지 if라고 하는 거는 조건에 맞는 뭘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학년별 평균 점수. 요 학년별, 여기 3학년, 요 학년들이 있는데 그 학년에 맞는 평균 점수를 구해서 그 구한 값을 여기에 평균 점수의 값을 찾아서 초보냐, 중급이냐, 고급이 나오게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년별 평균 점수의 평균값을 구할 때는 요거를 구할 때는 에버리지 if가 필요한 거고 초보냐, 중급이냐, 고급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요 vlookup이라는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수를 보고 왜 이 함수가 어디에서 필요한 건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먼저 vlookup에 들어가야 되겠죠. vlookup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요 검색할 값, 찾아야 되는 요 값은 lookup value는 바로 뭐냐면 학년별 평균 점수의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그걸 에버리지 if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색할 값에서 바로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에버리지 if로 가볼게요. 여기서 직접 쓰려고 한다 그러면 직접 써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에버리지 if에서는 맨 처음에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범위, 학년이 들어가 있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 범위는 3학년일 때도 여기 조건 범위, 2학년일 때도 범위는 여기고 1학년일 때도 여기잖아요. 이 범위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는 평균 수준은 3학년의 조건이고 여기 밑에는 2학년의 조건이고 여기는 1학년의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3학년을 클릭하면 나중에 D45로 바뀌면 2학년이 들어가고 1학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참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어디예요? 이 평균 점수죠. 이 평균 점수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데 이 평균 범위도 어떻게 돼요? 3학년, 2학년, 1학년도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곳의 범위가 일치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vlookup이 끝난 게 아니죠. 지금 vlookup에서 우리가 지금 lookup value 찾으려고 하는 값을 지금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수식 입력줄에 있는 이 vlookup을 클릭하면 vlookup 함수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표 범위는 여기서 찾는 거죠. 요 표 범위 바뀌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몇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수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2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 렌지 룩업도 0을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는 사람의 평균값은 161.2예요. 3학년은. 근데 161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80 이상, 뭐 여기 이렇게 미만, 여기 이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나오는 게 아니므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0을 쓰거나 펄스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고급이 나왔고요. 나머지 밑에 중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함수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3번에 있는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문제만 딱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ABS라고 하는 함수는 뭐 하는 함수? 절대값을 구해주는 함수고 sum if랑 count i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um if는 조건에 맞는 합계,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죠. 여러분들 이렇게 sum if랑 count if가 나왔다라고 하면 평균 구하라고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직위가 사원인 직원의 하나의 조건이 지금 사원이에요. 사원의 직원의 기본급의 평균 구하고 또 직위가 누구인 거? 대리인 직원의 기본급의 평균을 구한 차를 그러니까 여기 구한 거에서 이걸 빼야 되겠죠. 그 차를 구한 거를 절대값으로 표기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ABS 안에 sum if 나누기 count if 빼기 sum if 나누기 count if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앞에는 사원에 대한 평균, 뒤에는 대리에 의한 평균을 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먼저 누구부터 들어가냐면 ABS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ABS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서 빼기 사원에 대한 평균 빼기 대리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리지 if가 한 번에 나왔다 그러면 에버리지 if 빼기 에버리지 if 하면 되는데 지금 에버리지 if 대신 sum if하고 count if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해주셔서 구해야 되는데요. 먼저 sum if에 가야 되겠죠. 함수 추가에 들어가서 sum if 들어가 주시고 sum if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조건에 맞는 합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지금 누구예요? 직위가 여기잖아요. 직위. 어떤 직위? 사원이라 그랬어요. 사원. 이렇게 우리가 sum if, count if, average if에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 표현에 넣어준다라는 거. 누구에 대한 기본급. 그쵸? 요게 끝이 아니죠. 여기 수식 입력줄에 가서 여기 빨간색 가로랑 요 가로 있죠. 여기를 딱 눌러주게 되면 ABS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sum if에 여기 딱 들어가서 그다음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나누기 해줘야 돼요. 나누기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누구예요? count if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에 대한 개수, 사원의 개수로 나눠야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누구에 대한 평균이냐면 사원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래서 요 ABS에 또 여기 가서 빼기 이제 직위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sum if에 들어가서 조건에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 조건은 이번엔 누구다? 대리가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 기본급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나누기 해주시고 다시 가서 count if에 들어가서 직위가 누구에 해당하는 대리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해주면은 또 여기 대리에 대한 뭐가 나와요? 평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사원에 대한 평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대리에 대한 평균, 그거에 대한 여기 중간에 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가 나온 거죠. 그 차가 나온 결과를 ABS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 문제는 가서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왔냐면 if가 나왔고 mid가 나왔고 left가 나왔습니다. if 안에 mid라는 left라고 하는 문자열 함수가 두 가지가 같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어제 풀었던 문제하고 약간 1탄에서 풀어봤던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근데 또 약간 또 달라요. 여러분들 잘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에서 하이픈의 다음 문자라고 하는 거 8번째는 요 글자 숫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2 이하이면 19 그 외에는 20을 연도에 붙여서 생년월일을 표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 9위는 레포트로 풀면 되는 거고 그쵸? 요거는 레포트로 우리가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이라든가 22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로 풀면 돼요? 미드로 풀면 되죠. 얘네들은 22라고 하는 숫자는 미드로 풀어서 나오게 하면 되고 연월일은 if 연산자로 나오게 하면 되는 거고 19가 들어가냐 20이 들어가는 거는 뭘로 하면 돼요? if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19를 구하고 20을 구해서 뒤에다가 여기 나머지 나와 있는 92년 02월 22일을 붙이면 되죠.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먼저 뭐에 들어가요? if에 들어가서 19냐 20이냐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if 함수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 미드죠. 미드 어디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8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얘가 뭐가 나오면 2 이하가 나오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2 이하.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거의 여기 2라고 하는 요 값을 그냥 숫자 2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f left, if right, if mid에서는 이 값은 무조건 다 뭐가 된다? 문자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2 이하가 나오면 얼마를 나오게 하고 19를 나오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가 나오게 하래요? 20이 나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큰 따옴표를 안 하면 다 20이 나와버려요. 19는 안 나옵니다. 그죠?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 결과가 아니잖아요. 여기 뒤에다가 뭐를 이용해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left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앞에 있는 두 글자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두 글자가 나오고 뒤에다 뭐를 붙여주시면 돼요? 연을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연이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체크를 한번 눌러봐요.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잘 나왔죠? 2 이하니까 1이 나왔으니까 19가 들어간 게 맞잖아요. 그런 다음에 02월 22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뒤에다가 이어서 and 연산자 이용해 주신 다음에 mid 어디에 있는 여기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0이니까 몇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두 글자죠? 이렇게 해주시고 뒤에다가 뭐가 나와야 된다? 월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체크 한번 눌러봐요.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02월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and 연산자 또 넣어주고 다시 mid 해주신 다음에 요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이제 몇 번째? 5번째에 있는 두 글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and 연산자 이용해서 그 다음에 뭐를 붙여주면 된다? 1을 붙여주시게 되면 최종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쵸?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그 이어서 and 연산자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작년부터 되게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해서 and 연산자 이용해서 문제 푸는 유형들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 요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if 함수와 left, right, mid 함수 사용 시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left, right, mid와 함수 mid 함수하고 요 if하고 같이 나왔을 때는 항상 결과가 뭐이므로 문자열 텍스트이므로 if 함수에서 이들과 비교할 때는 비교 대상도 문자열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꼭 뭐를 넣어줘야 된다? 요 따옴표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요거 여러분들 중요해요. 꼭 메모해 두셔야 되고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if, left, right, mid랑 나올 때는 항상 결과가 뭐다? 문자열이다. 텍스트이므로 여러분들이 이거와 같이 뭔가 비교 대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값에 꼭 문자열, 따옴표를 꼭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쵸?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함수를 보니까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디에버리지 함수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은 학과가 누구예요? 건축가인 학생들의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요. 소수점 둘째 자리가 한 자리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릿수는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에버리지를 써야 되고 여기서 내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 다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뭐를 써야 돼요? 조건을 써줘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고 학과라고 적어주시고 학과라고 쓰고 밑에 칸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건축가라고 입력을 해놔주시면 됩니다. 그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무슨 함수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 다운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라운드 다운
들어가서 찾아주시고 자릿수를 얼마로 써야 돼요? 1이에요.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뭐 트른수 이런 함수가 나오면 자릿수를 먼저 지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넘버 칸에다 커서를 이동하고 d-average 함수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죠? d-average 함수로 들어가 주셔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다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영어에 대한 점수이기 때문에 영어가 1, 2, 3, 세 번째 있죠? 그래서 열번은 몇 번? 3번이고 조건은 지금 학과가 누구여야 돼요? 건축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얼마가 나왔어요? 75.2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꼭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에는 if 에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왔어요? if 에러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 상품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상품 코드에 있는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요 S로 나오면 꽃상자, N이면 화분, M이면 분재예요. 그런데 S, N, M으로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가 나온다? 코드 오류가 나오게끔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if 에러가 나오면 if 에러 함수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if 에러가.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 에러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이 값이 맞으면 값에 있는 값이 그대로 출력이 돼서 나오면 되지만 저 값에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지금 뭐로 적어주래요? 코드 오류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얘를 먼저 입력을 해주고 요 값에 들어가면 돼요. 요 값은 hlookup으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커서를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hlookup 그죠? hlookup이 없으니까 검색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hlookup에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은 요 상품 코드에 있는 첫 글자잖아요. 그 첫 글자를 우리가 뭘로 구한다? left로 구하는 거죠. 요 상품 코드에 있는 요 첫 글자. 어디에서 검색한다? 여기죠. 요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 그리고 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몇 번째 행에 있어요? 두 번째 행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일 때는 꼭 꽃상자가 나와야 되고 N일 때는 화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을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지금 1번, 2번, 3번, 4번까지 했죠. 이제 5번이네요. 그죠? 이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지금 보니까 추주가 나왔고, if 에러가 또 나왔네요. 그리고 랭크가 나왔습니다. 순위. 그래서 순위는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이 몇 등이 돼요? 1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죠. 요 말이. 그래서 점수의 순위를 구해서 요 84가 몇 등에 있는지 순위를 구해서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그 외에는 공백이에요. 여기서 if 에러가 나온 거는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하는 거를 요 if 에러로 해결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 에러로 가주신 다음에 뭐다? 공백이다. 공백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되고요. 큰 따옴표 2개를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칸에 요 값은 우리가 뭐로 구하는 거예요? 추주로 구하는 거예요. 추주. 그래서 함수 추가에 들어가서 추주. 요 추주라고 하는 함수는 요 인덱스 넘버가 숫자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스위치라는 함수는 그 값이 숫자가 되고 문자가 돼도 상관이 없지만 요 추주는 인덱스 넘버가 꼭 뭐가 돼야 돼요? 숫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 요 점수의 순위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rank.eq 누구? 요 점수가 어디에서? 여기 전체에서. 우리가 이 랭크 함수 구할 때 요 전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했죠?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큰 숫자가 1등이기 때문에 뒤에는 생략을 해도 되죠. 만약에 여기에서 가장 높은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것이 1이다 라고 하면 뒤에 우리가 꼭 1을 적어줘야 돼요. 올더 값을. 근데 지금은 큰 값이 1등이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1등이 나오면 누구라 그랬어요? 최우수. 2등이 나오면 뭐예요? 우수예요.
지금 요 김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에요. 여기 샷밸류라고 떴잖아요. 그래서 1등일 때는 최우수, 2등일 때는 우수지만 나머지 1등하고 2등이 아닌 나머지는 다 뭐예요? 공백이에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요 if 에러로 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는 공백이 나오고 최우수하고 우수는 동일 등수가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수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4번에 있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함수 4번에는 if하고 또 누가 나왔냐면 메디안이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메디안. 요 메디안이라는 함수는 맥스, 민, 메디안입니다. 맥스는 최대값, 민은 최소값. 요 메디안이라는 함수는 중간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if랑 같이 나왔는데 판매량이 얘가 이제 판매량이라고 하는 게 셀주수가 되는 거고 이상이라고 하는 게 부동어죠. 값이 요 중간값이에요. 그래서 요 중간값을 구하기 위해서 모르니까 요 메디안으로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뭐가 판매량이, 그죠? 판매량이 셀주소. 그 다음 부동어는 뭐다? 이상이다 라고 했고 중간값은 우리가 뭘로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메디안. MEDIAN. 메디안은 어디다? 여기 판매량. 여러분들 이 판매량에 있는 여기 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간값은 하나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절대 참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요 값하고 요 중간값하고 요 값이랑 요 중간값이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매량은 바뀌어야 되는데 중간값은 하나의 값이니까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우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큰 따옴표 2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확인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데이트라는 함수가 나왔고 레프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미드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품 코드의 왼쪽에 6글자를 이용해서 구매 등록일을 구하라고 했고 제품 코드의 왼쪽에 6글자는 연도, 월, 그 다음 일로 구분한대요. 그런데 연도에다가 얼마를 더하라고 했어요? 지금 2000을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무슨 함수에 들어가야 돼요? 데이트라는 함수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데이트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데이트라는 함수는 연, 월, 일이 나오는 거야. 아까 앞에서 풀었던 타임은 시간, 시, 분, 초가 나오는 거지만 근데 요 이연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 왼쪽에 있는 2글자 빼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레프트 왼쪽에 있는 몇 글자? 2글자. 이 연도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하라고 그랬어요? 2000을 하라고 했습니다. 요거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미드 또 2글자죠. 여기에 있는 앞에서 몇 글자, 세 번째부터 몇 글자? 2글자. 그리고 다시 미드 들어가 주셔서 제품 코드에 있는 몇 번째부터 5번째에 있는 글자부터 2글자를 뽑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조합이 앞에 여기 4만 얼마로 이렇게 나오지만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요 데이트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연, 월, 일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답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3번으로 또 가볼게요. 요 3번 문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V룩업이 나왔고요. 위크데이가 나왔습니다. V룩업과 뭐가 나왔다? 위크데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나오면 요 위크데이의 유형을 어떤 걸로 써야 되는지를 문제에서 꼭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월요일이 1인 유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턴 타입은 3가지가 있어요. 1이라는 거 있고 2번 있고 3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턴 타입이 1번일 때는 일요일이 1번으로 시작을 해요. 일요일이 1번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리턴 타입이 2번이면은
월요일이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턴 타입 2번으로 월요일이 1번인 걸로 하라 그랬잖아요. 월요일이 1, 그 다음에 화, 수, 목 가니까 우리가 리턴 타입을 여기 몇 번을 써야 되냐면 2번을 써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VLOOKUP에 먼저 들어가 주셔서 여기 VLOOKUP으로 가볼게요. VLOOKUP 들어가 주셔서 여러분들이 요 찾아야 되는 검색해야 될 값은 요 가입일의 요일 번호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요 가입일의 요일 번호를 위크데이로 구하는 거죠. WEKDAY. 그래서 요 가입일에 요 날짜에 요 리턴 타임을 몇 번을 꼭 써야 된다? 2번이에요. 2번이 아닌 다른 걸로 하면 이거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표 범위는 어떻게 된다? 여기죠. 얘는 움직이면 안 되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구분에 따른 요일이 필요하니까 열 번호는 2번입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죠. 번호 여기 1이 나오면 월요일로 가야 되고 2가 나오면 화요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0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채우기 내려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4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요 4번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4번 문제에 가서 보면은 통조림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어진 함수를 보니까 SUMIF하고 SUM이 나왔습니다. 이런 비율 문제가 나오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친절하게 이렇게 통조림 비율을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통조림의 합계, 요 통조림의 어떤 조건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SUMIF로 구해야 되는 거고 전체 합계를 구하는 거는 우리 SUM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 사이를 뭐 해주면 된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MIF 나누기 SUM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SUMIF 함수에 들어가야 되겠죠. SUMIF로 들어가 주셔서 요 조건 범위 어디에요? 통조림이 있는 이 부분. 조건은 뭐라고 써야 된다? 통조림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고 조건 입력을 할 때 큰 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합계 계산 범위는 판매 수량이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나누기를 눌러주시고 전체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SUM 써주셔도 되겠지. 요거는 SUM 어디? 요 판매 수량 전체의 합이다. 그쵸? 함수를 내가 직접 쓸 때는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아줘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2%가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네, 5번 문제는 stdev.s가 나왔어요. 편입편차 구해주는 함수고 요거 말고 분산 구해주는 함수가 있죠. 분산 구해주는 함수는 뭐예요? var.s예요. 그죠? 요거 두 개 같이 함수가 어떤 걸 구하는 건지 알고는 계셔야 되겠지. 그래서 문제 보니까 선물 세트별, 선물 세트 명별 22년, 23년, 24년에 대한 판매량의 표준값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여러분들 세일즈수가 되는 거고 전체 판매량의 표준값보다 크면이라 그랬죠. 얘가 부등호예요. 그럼 값은 누구다? 얘가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표준 편차 구해주는 거를 요 함수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셀 주소, 크다가 부등호, 얘가 바로 뭐다? 값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뭐가 22년, 23년, 24년의 표준 편차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stdev.s 스페링 틀리지 않게 잘 적어 주셔야 되고 요 각각 그 선물에 관련된 요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크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누구? 전체 표준 편차라고 했죠? stdev.s 전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여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참조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 가로를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크게 되면 얘는 편차 큼이라고 적으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해주면 돼요?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 4번에 있는 5문제를 풀었고요. 이제 마지막 함수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번의 문제를 보니까 ABS하고 또 D썸이 나왔습니다. ABS는 절대값이고요. D썸은 조건에 맞는 합인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조건을 써야 되는 칸이 여기가 이렇게 4칸이 나와 있는데 매입처가 삼성상사에 해당하는 업체의 매입 수량에 대한 합계. 그리고 매입처가 또 이번엔 누구예요? 대림상사예요. 조건이 달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필드명 바로 아래에 있는 것도 현대상사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따로따로 조건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차이값을 구한 거를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빼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ABS가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여기다 조건을 써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매입처가 뭐가 삼성상사 오타 나오면 안 됩니다. 그쵸? 매입처, 그 다음 뭐예요? 대림상사다. 그쵸? 그래서 차이값이기 때문에 여기 삼성 빼기 대림이라고 나와 있고, 먼저 우리가 무슨 함수 들어가야 돼요? ABS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값.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뒷섬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뒷섬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뒷섬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수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량이 계산해야 되는 게 세 번째죠. 요 세 번째 수량이 있는 곳 매입 수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누구예요? 삼성 상사에 있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확인을 누르지 말고요. 요 ABS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서 요 부분 끝에다 빨간 가로하고 요 검정 가로 사이에서 빼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누구로 들어가요? 뒷섬으로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삐뚤삐뚤하게 나오면 수식 입력줄에 있는 함수명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르게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전체를 범위를 지정하고 또 어디에요? 세 번째 매입 수량이니까 3번. 조건은 매입처가 어디에 해당이 된다? 대림상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 음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ABS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근데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if하고 sum이 나왔어요. if하고 sum이 나왔는데 초과 근무 시간의 누적이라 그랬어요. 이 누적이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누적 초과 근무 시간의 합이 50 이상이면 보통, 120 이상이면 과다, 200 이상이면 경고, 50 미만이면 공백으로 초과 근무 누적 합계의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풀어줘야 되는데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누적 합계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적 합계를 구할 때는 요 공식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요 누적 합계를 구할 때는 여기 sum하고 가로 안에 지금 범위를 지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 B2, 요 앞에 있는 거 있죠? 요 누적 합계 계산을 시작할 첫 번째 셀이에요. 얘는 고정해야 돼요. 그래서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B2라고 나와 있는 요 뒤에 있는 거는 현재 셀이에요. 그래서 행번호는 얘는 상대 참조로 이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 첫 번째에 있는 요 셀이 고정이 되고 B2, B3, B4, B5로 바뀌는 거죠. 중간에 땡땡이라고 하는 거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니까 B2부터 B2부터 B3, B2부터 B4가 되는 거예요. B2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누적 합계 구하는 요 공식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올해도 지금 몇 번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니까 반드시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if로 가잖아요. if로 가서 여기 누적 합계 구하는 초과 근무 시간 요 공식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sum. 여기 가서 sum 해주시고 뭐가 요 근무 시간이 얘가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땡땡을 눌러주면 K3이 또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가서 여러분들이 절대 참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복사를 좀 해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풀면은 되는 건데 5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50 이상이라고 적고요. 여기다가 보통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if로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아까 복사한 거에다가 이번에 얼마예요? 120 이상이에요. 120 이상. 그리고 나서 여기다 뭐라고 써요? 과다. 그리고 다시 if로 추가로 들어가서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누적 합계가 이번엔 얼마 이상이요? 200 이상이에요. 200 이상이면 뭐다? 경고다. 나머지 50 미만이면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공백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보통하고 공백만 나오지 과다하고 이 과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경고는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50 이상이라고 하는 거에 120도 들어가는 거고 200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되는 거에는 100, 200, 300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으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50이 안 넘어가는 것만 공백으로 뜯는 거예요. 이 과다라고 하는 거 경고는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눌러주고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통 나오고 여기 공백만 나와요. 그쵸?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과다하고 경고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0을 먼저 써야 되죠. 큰 수가 먼저 와야지. 그래야 분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과다가 돼야 되겠죠. 아니 경고죠. 200이 넘어가면 경고라고 했으니까 경고가 되는 거고 120 이상 넘어가는 게 과다고 그 다음에 50 넘어가는 게 50 이상이 되는 게 뭐가 돼야 된다? 보통이 돼야 된다. 값의 순서대로 풀어주셔야지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보통, 과다, 경고가 뜬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들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게 이렇게 이런 삼각형 모양 표시가 나오면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요거 오류가 이런 거 여기 삼각형 모양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클릭해서 오류 무시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50부터 비교하면 보통만 나오고 공백만, 보통하고 공백만 금방 보여드렸죠. 120과 200은 5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모두 다 보통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수부터 분류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200 분류하고 120 분류하고 50 분류하고 그 다음 미만으로 가주셔야지만 이 문제에서 의도한 답대로 여기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요 문제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 인덱스 매치 맥스가 나왔네요. 그죠? 인덱스 함수가 이제 나왔는데요. 총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공장을 찾아서 여기 셀에다가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총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공장을 여기에 나오게끔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장 이름을 찾아서 나오게 하는 거니까 이 공장 이름이 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덱스 함수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가서 뭐에 들어간다? 인덱스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요 인덱스에 들어가 주셔서 요 배열은 어디를 지정을 하냐면 여기가 조건 범위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총 생산량 중에 해당하는 요 공장 번호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거예요? 행과 열에 위치한 값이 출력이 돼서 나오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위에서 그쵸? 근데 출력돼서 나와야 되는 열 번호는 누가 나와야 돼요? 공장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1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열 번호는 1번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거를 여기만 범위 지정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지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웬만하면은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열 번호는 1번이죠. 근데 행번호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행번호는 이 총 생산량 중에서 가장 많은 것에 있는 요 공장 번호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매치라는 함수가 나온 거예요. match. 그리고 어떤 값을 요 맥스 총 생산량이 가장 큰 수를 찾아야 되죠. 맥스 어디에서 요 총 생산량 중에서 가장 큰 값. 그죠? 큰 값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행번호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3공장이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덱스, 매치, 맥스. 여기에서 요 매치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값이 어떤 범위 안에서 몇 번째 행에 해당하는지 그 행번호를 구해주는 게 요 매치잖아요. 그래서 요 값, 맥스, 가장 큰 값이 요 범위 안에서 몇 번째 행에 있냐 이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롤, 행번호로 구한 거죠. 3행에 1열이 되는 거니까 누가 나왔어요? 3공장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3공장이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에서는 지금 VLOOKUP도 나왔고 레프트도 나왔고 라이트도 나왔습니다. 요 제품 코드에 있는
제품 코드에 있는 왼쪽에는 네 글자니까 이 하이픈까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제품명의 마지막 글자니까 요거 A, B 요거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조합한 거를 여기서 단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판매 금액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판매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럼 판매량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는 판매량, 요 판매량 곱하기 들어가 주시면 되고 요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 vlookup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로 들어가서 vlookup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거는 요 제품 코드에 있는 세 글자가 지금 필요하죠. 그래서 레프트 요 제품 코드에 있는 몇 글자? 네 글자지, 네 글자. 하이픈까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거랑 제품명에 있는 마지막 글자를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 연산자 AND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라이트 들어가서 요 제품명에 있는 마지막 몇 글자가 필요하다? 한 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죠? 요 표범이 어디다? 여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에는 단가가 나와야 되니까 2가 돼야 되고 또 정확하게 일치한 값이 나와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된다? 0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vlookup, hlookup이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셀을 딱 클릭한 거를 찾아주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요 vlookup이나 hlookup 안에도 또 다른 함수들이 추가하는 문제들이 요즘에 나오는 문제 그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요 5번 문제를 지금 또 보시게 되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hlookup하고 mid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면 연수 점수라고 하는 거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뭐를 가산 비율과 소속팀 평가 요거를 더해서 총점을 영역에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총점 구하는 방법을 여기 알려줬어요. 그러면 연수 점수는 여기 있고 곱하기 가하고 1 플러스 가산 비율. 요 가산 비율은 여기 있죠. 요 가산 비율을 구할 때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hlookup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소속팀 평가 점수를 더하라고 했는데 요 소속팀 평가는 인사팀에 있는 요 15라고 하는 글자가 요 소속팀에 대한 평가 점수래요. 그래서 요거 구할 때 이제 미드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또 요거 구할 때 미드가 들어가고 여기는 가산 비율을 구할 때 hlookup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hlookup과 mid가 주어진 거죠.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는 연수 점수는 여기 있으니까 클릭해 주시고 더하기를 연수 점수 다음에 곱하기니까 곱하기 눌러주시고 가로 열고 1 플러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가산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로 들어가서 추가 들어가서 hlookup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가산 비율은 여기 평가 등급에 따라 나누어지는 거죠. 이 평가 등급이 여기 있는 도표에서 요거 움직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되고 몇 번째 행에 있는 가산 비율이 두 번째 있으니까 2죠.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0이에요. A일 때 10%, B일 때 8% 정확하게 딱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가로 닫아야 돼요. 그죠? 여기 가로 이제 닫아서 여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주시고 소속팀 평가에 있는 저 숫자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mid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속팀 중에서 몇 번째 있어요, 여러분들? 저 15가 1, 2, 3, 4, 5죠. 다섯 번째 있는 두 글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체크 눌러주시게 되면 총점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나머지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총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2탄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몇 문제, 25문제를 풀어서 1탄과 2탄에 이어서 총 50문제를 지금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한번 풀어보고 또 내 답이 맞았나 한번 비교해보고 영상 보시면서 또 따라 한번 해보시고 해서 똑같은 문제를 2번 정도, 3번 정도 풀어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새로운 함수가 나왔을 때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 3탄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안녕.